우리가 지금까지는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자기도 모르게 피했잖아요. 피하는 줄도 모르고. 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리처드 파인만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생각하면서 걷다가 가끔 한 번씩 멈춰 선다. 너무 어려운 것을 생각하다 보면 그럴 수가 없다. 이때는 멈춰서서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자, 일본에는 이나모리 가조 회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시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은 2012년도인가에 일본 항공, 자알 항공이 이제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일본 이제 고위층에서 이나모리 가조 회장을 찾아가서 일본 항공을 좀 살려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이분은 이미 이제 사업에서 은퇴를 하신 70대셨는데 다시 복귀를 해요. 해가지고 할 때 얼마 만에 일본 항공을 흑자로 돌리고 다시 물러났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내면을 고요하게 하고 내면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아서 직관을 통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자, 내면에 물어본다는 의미는 무의식의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접속을 하는 거고요. 요청하는 거고요. 직관이라고 하는 거는 무의식 데이터베이스의 답이죠. 무의식이 요청하고 그 답을 얻는 방법을 아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쓸 때 실제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고 마구스 내려갔다. 마치 저절로 움직이는 펜을 들고 있는 것처럼 떠올랐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결코 이성적인 사고 과정 중에 커다란 발견을 이룬 적이 없다. 떠올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 다음에 카이스트의 배상민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은 지난 7년간 그 산업 디자인 부분에 전 세계 상을 40몇 개를 받으신 거예요. 7년 동안에. 대충 계산해 보면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상 받으러 나가야 되는 그런 정도 일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사실은 이걸 쓰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자, 여기 배상민 교수님이 그러죠. 제일 밑에 빨간 글자를 보면요. 뇌가 웃긴 게요. 그 5분 동안 깊게 생각한 거가요. 이제 우리가 지금 할 무의식 데이터베이스에 요청하는 작업을 이분은 아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한 5분 동안만 깊게 생각하시면 이제 무의식의 뇌에 요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뇌에 요청하면요. 어딘가에 박혀 있어요. 그죠? 내가 잊어먹은 것 같잖아요. 의식은 잊어먹었죠. 그죠? 하지만 요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계속 풀고 있어요. 무의식 속에서 푸는 거. 이분은 아는 거예요. 이분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놓으면 무의식에서 계속 돌아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을 시켜놓고 풀고 있어요. 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힌트가 돼서 딱 떨어지는 아이디어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걸 그냥 옮겨 놓으면 의식적인 작용이 없다. 그냥 퍽 떠오르고 그걸 옮겨서 실행만 하면 그게 아주 대박이 나는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이나모리 가조 회장 자, 리처드 파인만 교수 보세요. 나는 생각하면서 걷다가 가끔 한 번씩 멈춰 선다. 너무 어려운 것을 생각하다 보면 그럴 수가 없다. 이때는 멈춰 서서 해결될 때까지 무엇이 해결해 주죠? 무의식의 뇌에서 답을 떠올려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과학자답게 관찰 아주 잘했죠. 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내면을 고요하게 하고 내면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아서 직관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자, 물어본 거예요. 이거 좀 알려줘. 기다린 거죠. 그러면 무의식의 답을 직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퍽 떠오르는 아이디어.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해볼 거예요. 자, 이거고요. 자, 우리가 아까 그거 했죠. 뇌가 어떤 조건에서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향이냐, 스트레스를 피하지 않는 방향이냐, 또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방향이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느낌, 생각, 감정이 다르다고 했죠.
이걸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요. 삶의 문제든 고민이든 뭔가 바라는데 아직 잘 되지 않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불편한 느낌, 생각, 감정이 있죠. 그죠? 누구나 다 있으니까. 자, 그러면 생각, 감정은 안 돼요. 왜? 너무 빨리 변하니까. 순식간에 팍 변하니까. 그래서 느낌을 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느낌은 몸의 느낌도 괜찮고 마음의 느낌도 괜찮아요. 자, 몸이라고 하면 심장이 빨리 그 생각만 하면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뭔가가 압박감이 느껴진다든지 뭐 배가 아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등이 쪼여온다든지 그런 느낌을 말하는 거고요. 또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죠. 그죠? 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그냥 느끼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 그 다음에 그 느낌을 느끼는, 그 불편한 느낌을 느끼는 상태에서 해결책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 괜찮아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자, 느낌, 생각, 감정의 출발점이 무의식이 되는 거 아시죠? 그럼 무의식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요. 그게 뭐냐면 글자나 사진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어떤 느낌, 그 다음에 동영상도 보이고요. 생각도 감정이 이제 관찰이 되어져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의식이 떠올려주는 그 리스판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탁 떠오르면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뭔가 했더니 어떤 사람이 떠올라서 그러면은 질문을 바꿔버려요. 질문을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떠올랐으면 자, 그럼 이 사람은 내가 관계가 좋아지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느낌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요, 생각이 쭉 깊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깊게 생각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깊게 생각이 잘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생각의 출발점이 무의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 표면만, 물 표면만 이렇게 막 겉돌지 이게 밑으로 쑥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생각이. 왜 그러냐면 생각의 출발점이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스트레스의 느낌을 느끼고 해결책을 묻고 기다리면요, 어떤 글자든 사진이든 뭐가 관찰돼요. 그러면 이 관찰된 것은 내 주제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묻는 게 핵심이에요. 질문을 바꾸면 안 돼요. 질문을 바꾸면 느낌이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럼 무엇이든 또 다른 걸 떠올려주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쭉 가다 보면은 우리가 스무고개 하는 식으로 뭐가 자꾸 제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직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것이 이것을 하는 과정이든 아니면은 뭐 이걸 하고 나서 뭐 집에 가는 길에 밥 먹다가 운전하다가 얘기하다가 커피 마시다가 뭐가 탁 떠올라요. 그렇게 이나무리 가조회장처럼 그런 과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어떤 문제점이나 또 원하는 바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건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그 생각의 출발점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거든요. 무의식에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안테나가 딱 서요. 그래서 일단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스캔을 해요. 정보가 없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보고 듣고 모든 감각되는 정보들을 그 문제 해결책에 초점을 딱 맞추기 시작해요. 쫙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전혀 엉뚱한, 갑자기 친구가 전화 통화하다 갑자기, 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직접적으로 요청하고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공부가 문제다라고 하면 그냥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같이. 그 엄마가 하고 싶은 문제, 애는 뭐 예를 들어 그런 걸 해서 몇 주만 해보세요. 그러면 애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 생각, 감정이 달라져요. 방법을 많이 쓰고 살았네요. 그렇죠.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생각도 안 해서 그렇죠. 네. 이런 거를 가끔씩 자기도 모르게 쓰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해볼게요.
자, 눈을 감으시. 자, 일단은 아까 우리 했던 주제 있죠. 그때 뭔가를 했을 때 이제 그걸 느끼고만 있을 때 느낌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했던 그 주제 또는 주제 바꾸셔도 괜찮아요. 어떤 주제도 괜찮으니까. 자, 주제를 정하셨으면 이제 눈을 감으시고요. 그 주제가 주는 불편한 느낌 있죠. 느낌. 생각, 감정 안 됩니다. 너무 빨리 변하니까. 느낌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것이 몸의 느낌이든 마음의 느낌이든 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제 무의식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질문하세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괜찮아요. 그걸 기다리세요. 그러면 글자든 사진이든 느낌이든 관찰될 거예요. 첫 번째 거. 그러면 관찰된 것은 그것이 글자든 사진이든 내 주제와 주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묻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찰되고 관계를 묻고 또 기다리고 그런 식으로 해보십시오. 자, 눈 뜨시고요. 본격적인 게 아닙니다. 김소연님 질문하셨고요. 기다렸고요. 뭐 관찰되셨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실수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물었어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을 유지하셨어요? 네. 첫 번째 질문을 유지하시면서 자, 이 관찰된 것과 뭐 내 주제와 그죠? 이 연관성을 묻고 또 기다리고 그다음에 또 뭐가 관찰되고 그죠? 그렇게 한 몇 번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5번 정도? 오케이. 어머님은 질문하셨고 기다리셨고 그때 뭐가 관찰되셨어요? 어떤 글자든 사진이든 그냥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가 아니고 처음에 질문하신 거 있죠. 자, 그럼 이 목소리는 뭔가 저기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그 주제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또 묻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다시 할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목소리까지 확인됐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목소리는 처음에 질문하신 거 그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묻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가 관찰돼요. 쭉 하다 보면 이게 언제 멈추냐면요. 자기가 알아요. 아, 그렇구나. 확실하게 알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대충 그렇게 했다 안 돼요. 더 가야 돼요. 뭐 그렇게 했다 이건 안 돼요. 확실하게 알아요. 그 직관이 뭔지 아시죠? 그죠? 아, 하는 거. 그때까지 가야 돼요. 어머님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다시 할 때는 목소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소리는 내가 질문한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고 묻고 기다리면 또 뭐가 관찰이 돼요. 그럼 또 이거는 또 내 주제하고 연관성을 묻고 기다리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또 몸에 반응이 되잖아요. 네? 가슴 떨림이나 머리 아프다 그것도 그렇죠. 같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지나 소리나 같이 오잖아요. 오, 대단하신데. 사실은 몸의 느낌과 마음의 느낌이 같이 와요. 제가 아까는 분리해서 말씀드렸는데 많이 해보셨어요. 이제 아시는. 네, 맞아요. 같이 와요. 네. 그럴 때도 같이 질문을 오빠 내가 지금 마음의 느낌이든 몸의 느낌이든 그냥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같이 이거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렇게 똑같이 질문을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을 유지한다는 거는 그 주제에 대한 스트레스 느낌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질문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바꿔버리면 느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무엇이 다른 답을 준다고요. 원래 궁금해했던 거에 대한 답이 아니고. 그렇게. 이 대표님 어떠셨어요? 질문하셨고 기다리셨고 저는 잘 안 되는데요. 안 되셨어요? 저는 그냥 평상시에 그냥 뭐 생각하고 있으면 그 당시에는 그 깊이 들어지지 않으면 그냥 냅두거든요. 어느 순간 떠오르거든요. 그 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탁 떠올라. 생각하고 그때 해결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그러면은 절차는 좀 다르지만 그런 방법을 쓰고 계신 거예요. 네. 이렇게 던져놓고 기다리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네. 해왔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더 빨리 답을 받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던져놓고 기다리면 어느 순간 갑자기 탁 떨어지고 그렇죠. 답이 보이고 주로는 이렇게 머리를 만지고 있을 때고 머리를 만지거나 아니면 샴푸를 하거나 샤워를 하는 도중 이럴 때 탁 떠오르는 게 많은데 무슨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머리에 자극을 주고 이럴 때 많이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는 얘기 저는 잠에서 깰 때, 저는 잠에서 깰 때 굉장히 그 뭐죠 던져놓은 질문에 대한 답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낮잠을 자든지 주로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 그 제가 질문한 거를 막 잠결에 막 생각하고 있어요. 막 생각하고 있다가 탁 그러니까 잠 의식이 들면서 그러니까 이 뭐죠 의식이 깨어나기 전에 는 몰라요. 근데 막 이제 의식이 들면서 이걸 내가 생각하고 있네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탁 그때 답이 탁 직관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때는 빨리 적어놔야 돼요. 네, 맞아요. 아니면은 나중에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났었는데 뭐 그러니까 했지? 이렇게 그러면은 막 지나가버리더라고요. 너무 아까워요 그게. 생각났었는데 맞아요. 그때 막 좀 잠을 좀 깨더라도 핸드폰 같은 데 적어놔야 돼요. 이게 막 생각이 막 밀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럼 대표님은 잘 쓰고 계시네 그러면은. 아니면은 요걸 한번 대보시면 조금 더 이제 절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운전 중에 이렇게 운전을 그렇죠, 하다가 그렇죠, 이러다가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통 떠오르면서 그렇죠. 그게 막 그려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정 이게 다 돼요. 그러면 그 이제 운전 중에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걸 확실히 기억했다. 근데 어느 순간 뭐야, 기억이 안 이렇게 나죠. 되거든요. 녹음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 저도 그럴 경우 녹음해요. 네. 빨리 해가지고 녹음해놓고 일단 운전하고 이렇게. 네. 근데 손- 하려고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안 돼요. 해야지 하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아, 이 절차 지금 그냥 해보니까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거를 기계적으로 가는 기계적으로. 내가 이거 꼭 해결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기계적으로 가는 거죠. 특별히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안 떠오르니까 아, 주제가 없어지구나. 네. 그럼 나중에 뭘 생각해야 되지? 나중에 고민 생기시면 이거 하시면 돼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산만해지는 좋으시네요. 걱정이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걱정이 생기시면 이거 하시면 돼요. 네. 손희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습관 연습을 볼 때 떠오르는 생각 자꾸 따라가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생각을 따라간다는 건 아시겠죠? 괜찮죠? 이제 그러면 이제 자꾸 이렇게 돌아와요. 김유정님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단어가 떠올라. 글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글자가 떠온 다음에. 그게 뭐랑 연관이 있지? 그러니까 그게 뭐랑이 아니라 처음에 질문했던 내 주제. 그 주제. 어떤 연관이 있지?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또 질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떠오르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다음에가 놓쳤어요? 네. 그러니까 자 이거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뭔가 이게 이 가능성이 보이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거기 홀랑 빠져가지고 막 딴 데 가서 막 놀다 와요. 그러지 말고 이걸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아시겠죠? 자 이제 방법 아시겠죠? 자 이제 눈 감으시고요. 자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자 그 스트레스의 느낌을 느끼시고요. 무의식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해결책을 질문하시고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뭐가 떠오르면 관계를 묻고 또 기다리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십시오.